안녕하세요. 01분반 2조 손채리 정답인 이채원입니다. 지금부터 패션 마케팅 시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자사 소개와 분석, 경쟁사 분석, 환경 분석, 수업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순서입니다. 셀린 비피아나가 설립한 셀린느는 1946년 파리에서 어린이 가게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에 향수 종류와 첫 기성복 컬렉션을 출시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왔습니다. 1987년에는 LVMH가 셀린느를 인수하였으며 2008년 피비 파일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어 브랜드를 독창적인 정체성으로 크게 발전시켰고 2018년에는 에디 슬리먼이 크리에이티브 및 이미지 디렉터로 선정된 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린느는 Less is more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옷들을 선보이며 클래식하고 편함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여성들이 주 타겟이었지만 2018년 에디 슬리먼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된 후 MZ세대에 초점을 맞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셀린느의 사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셀린느의 제품 특성은 크게 에디 슬리먼이 오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전에는 세련되고 미니멀하지만 디테일에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었다면 최근 제품에는 젊은이들의 잘 분방하면서도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패션 문화가 드러납니다. 셀린느는 컬렉션을 패션 필름으로 제작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예술인들을 통한 SNS 마케팅을 하였고 틱톡 스타나 K-팝 아이돌을 홍보대사로 선정하며 Z세대를 공략하려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셀린느는 럭셔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인상 주기가 짧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셀린느는 자체적으로 엄선된 방법으로 유통을 직접 관리합니다. 남성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를 확대하였고 아시아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 고객들을 공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셀린느는 럭셔리 브랜드들 중 프라다,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펜디와 함께 중간 가격대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슷한 브랜드들 중 셀린느처럼 Z세대를 공략한 마케팅을 시행하고 성공시킨 발렌시아가와 셀린느와 달리 한국에서 브랜드 명성이 높은 프라다를 경쟁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핑 레포트를 통하여 분석해본 셀린느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베이직한 제품과 셀린느의 로고가 포인트되는 제품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군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타 럭셔리 브랜드보다 제품 마감 처리가 뛰어나고 튼튼하며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쟁사 소개와 분석입니다. 먼저 제1 경쟁사인 발렌시아가를 셀린느와 비교되는 특징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렌시아가는 해외 편집샵 사이트인 리스트가 선정한 2021년 3분기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브랜드 순위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탈중심자를 지향하는 해체주의 및 완벽한 단순함이라는 미적 특징을 가진 발렌시아가의 집중 타겟은 젠 Z세대 중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패션 리더형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이들입니다. 발렌시아가는 스니커즈 제품에 주요 초점을 두고 제품을 내놓으며 간혹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정도로 이슈의 반열에 오를 제품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바이럴 마케팅 및 디지털 마케팅을 통하여 홍보됩니다. 다음으로는 쇼핑 레포트를 통하여 분석해본 발렌시아가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발렌시아가에서 소비자에게 인기를 끄는 제품들은 주로 MZ세대가 친숙하게 느낄 만한 캐주얼 복종의 제품들입니다. 또한 신발군 제품인 트리플 S 스니커즈와 스피드러너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발렌시아가에서 친숙하게 느낄 만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느껴질 만한 상품들이 인기를 끈다는 것은 셀린느와는 차별되는 발렌시아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 경쟁사인 프라다를 셀린느와 비교되는 특징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모던함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프라다의 집중 타겟은 18에서 34세 남녀이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이들이 제품을 구매합니다. 프라다는 국내 백화점 등의 유통업계에서 주요한 자리에 위치하여 국내에서의 입지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갤러리아 백화점 본점 1층 도면도이며 프라다가 본점 1층에 위치하여 유리한 입지를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라다는 셀린느와는 달리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미우미우 및 스포츠 의류 제품군을 판매하는 프라다 리네아 로사와라는 서브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며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는 프로모션들을 주로 선보입니다. 더하여 네다포터라는 전자상거래 도매점과 파트너십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판매를 강화시키고 CRM 도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를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쇼핑 레포트를 통하여 분석해본 프라다의 제품들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블랙 컬러를 주로 사용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층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중장년층을 위한 제품도 많이 선보인다는 점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의 비중이 높은 셀린느와는 차별되는 프라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일반 환경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분류되는데요. MZ세대 증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시장의 발전, 스마트 글래스의 부상, 뉴 미디어 플랫폼의 증가가 그것입니다. 2020년 기준 현재 경제활동 인구에서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이고 골드만삭스 그룹에 따르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시장은 2025년까지 8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스마트 글래스의 출하 대수는 2024년 4,110만 대까지 늘어날 예정이며 영상과 게이밍을 기반으로 하는 틱톡이나 디스코드 등의 뉴 미디어 플랫폼들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패션 산업 시장 환경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 가능합니다. 남성 럭셔리 시장의 증가, 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패션쇼의 대두입니다. MZ세대 남성 중심의 패션 플랫폼 하이버에서는 올 상반기 럭셔리감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0% 신장했으며 현대백화점의 남성 매출 증가량은 무려 96.2%에 해당하였습니다. 더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패션쇼를 패션 필름으로 대체하면서 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패션쇼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2020년 모스키노에서 인형극을 통해 컬렉션에 해당하는 패션 필름을 제작한 것입니다. 소비자 시장의 환경은 맞춤형 소비, 투자형 소비, 디지털 발전에 따른 소비자 커뮤니티 형성 증가로 요약됩니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열풍하고 미니멀 소비가 드러나면서 맞춤형 소비가 유행하고 명품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투자형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발전에 따라 오프라인,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커뮤니티가 형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 소비자 시장의 환경입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본 셀린느의 SWOT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상품의 완성도와 질이 높으며 편하고 실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소비자와 패션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이 있으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브랜드 이미지가 각인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국내 남성 럭셔리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축이 아직 미흡하고 소비자와 브랜드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MZ세대를 중점으로 하는 영 럭셔리 시장에 아직까지 많은 브랜드가 포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Z세대가 중심이 되고 있는 뉴 미디어 중 패션 브랜드들이 들어가지 않은 일부 플랫폼이 존재하며 국내에서 VR 기술의 제약 조건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다양한 체험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MZ세대를 잡기 위해 메타버스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고 브랜드 간 콜라보레이션 전략들이 많아져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MZ세대 남성들이 명품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린느의 온무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남성은 얼마 되지 않으며 MZ세대에서는 현재 셀린느 브랜드의 자체 인지도도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셀린느는 타 브랜드에 비해 국내 남성 매장이 매우 적고 늦은 남성복 제품 런칭으로 인하여 새롭게 브랜드의 타겟으로 삼는 MZ세대 남성을 공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셀린느 온무의 기존 사피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국내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을 제품과 가격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강화, 전통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사용한 디지털 마케팅,
VR 체험존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품과 가격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셀린느가 유니클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전략입니다. 국내에서 셀린느의 베이직한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것과 협업 브랜드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협업 브랜드를 유니클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은 민 마케팅을 적용하여 베이직하지만 재밌는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출시합니다. 여기에 셀린느의 기술력이 더해져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가격대는 셀린느의 기존 가격대보다는 낮고 유니클로의 가격대보다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가격대가 낮아지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을 고려해 협업 제품을 주요 제품 5가지 정도로 축소하여 이벤트성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셀린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소비자들이 좋은 질의 제품을 경험한 후 셀린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 마케팅을 통해 MZ세대가 셀린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하는 전략입니다. 스마트 글래스가 스마트워치에 이어 차세대 기술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 따라 최근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하고 이 분야에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페이스북과 협업하여 셀린느의 아이웨어를 스마트 글래스의 프레임으로 선보입니다. MZ세대에게 호응을 얻을 만한 유니크한 디자인의 프레임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자신만의 문구를 태에 각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나만의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셀린느는 성장할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뛰어든 유일한 패션 기업으로 독자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과 가장 친밀한 MZ세대에게 셀린느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셀린느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IT 시대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확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통 미디어 및 뉴 미디어를 모두 고려하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존의 공중파 방송 및 신흥 OTT 시장, 유튜브 시장을 이용하여 남성 유명인들에게 셀린느 제품을 협찬하는 것을 통해 PPL 홍보 효과를 노리고 셀린느 유튜브를 활성화하는 전략입니다. 기존 셀린느의 경우 여성 유명인들과 달리 남성 유명인들에게 협찬한 제품은 잘 알려지지 않고 제품보다 사람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 반해 셀린느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린느는 공중파 방송과 더불어 신흥 OTT 시장, 유튜브 시장을 이용하여 해당 방송이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남성 유명인들에게 셀린느 제품을 협찬하고 셀린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성 유명인들이 출연하는 셀린느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등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개적이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먼저 공중파 방송과 OTT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대다수의 브랜드가 여성 유명인들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남성 유명인들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은 큰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활용한 마케팅을 선보여 선두주자가 되는 전략입니다. 온라인 기반 게임 커뮤니티 및 스트림 플랫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스코드는 Z세대가 기본적으로 쓰는 대화 플랫폼이 되었으며 현재 디스코드에 광고 채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스코드를 공략하고자 합니다. 셀린느는 디스코드에 셀린느를 홍보하는 광고 채널을 만들고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서버 링크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셀린느 제품의 노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먼저 디스코드의 동시간대 소통을 통한 홍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브랜드가 디스코드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지를 잡기가 유리하여 큰 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R 체험존 구성 부분입니다. 셀린느 VR 익스피리언스는 국내 셀린느의 체험형 팝업 스토어입니다. 셀린느 VR 익스피리언스는 셀린느가 2020년부터 컬렉션의 스토리가 담긴 패션 필름으로 공개하였던 시도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셀린느가 공개한 패션 필름은 아주 짧은 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셀린느가 구축한 컬렉션의 세계를 고객에게 완전히 전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셀린느 VR 익스피리언스를 제안하여 고객들에게 VR 기기를 이용하여 컬렉션에 등장한 셀린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당 팝업 스토어는 총 3가지 존으로 나눠집니다. 더 월드 오브 셀린, 미프롬 셀린, 익사이팅 액티비티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더 월드 오브 셀린은 VR 체험을 통하여 셀린느가 해당 컬렉션에서 구축한 세계관들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패션 필름에서 공개되었던 세계를 다니면서 해당 세계를 체험하고 그 세계 안에서 셀린느의 옷들을 입은 NPC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프롬 셀린은 셀린느의 제품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앞서 말한 VR 체험들을 플레이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아바타가 담긴 티셔츠를 셀린느 측의 주문 후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익사이팅 액티비티에서는 비트세이버, 앵그리버드, 푸른 닌자 등 아케이트, 슈팅류 등의 VR 게임들을 같이 방문한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셀린느 VR 익스피리언스는 최근 MZ세대에서 부상하고 있는 압구정 로데오 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젊은 감성을 내세운 가게들의 등장과 편집숍들이 대거 몰려있는 이곳은 하이패션과 젊은 문화의 융합이 특징인 셀린느 VR 익스피리언스가 세워지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매장은 당일 연도에 등장한 컬렉션을 기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만 운영됩니다. 셀린느 VR 익스피리언스의 기대 효과는 먼저 VR 게임을 매개로 VR 니즈 외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디자이너가 구축한 브랜드의 세계관을 전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셀린느 VR 익스피리언스는 고객들에게 신선한 체험을 안겨주며 셀린느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기에도 충분한 전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이번 패션 마케팅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이상의 참고 문헌은 너무 많은 관계로 발표 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조 손채리 정답인 이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